장흥의 한 부실교량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여수산단 대체녹지의 정화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녹지가 재기능을 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1년에 한 번꼴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새롭게 보완돼 제도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사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장흥의 한 교량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보도 앞서 해드렸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관산읍의 지종교라는 다리입니다. 지난 1972년에 지어진 다리로 주민들이 농과 밭일을 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이 다리는 안전진단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맞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보도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시는 것처럼 표지판이 세워지고 난간 일부가 정비되어 있지만 여전히 통행이 가능해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탄원서까지 작성해 군청에 보냈지만 장흥군은 아직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달 전 50대 여성이 이 다리를 건너다 난간을 잘못 짚고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장흥군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 교량을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얘기는 농번기철이라도 인지방편이라도 교량 통행량이 제일 많을 때 통행을 좀 제한을 시켜주냐 그러면. 장흥군은 보도 이후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진행한다는 계획. 예산 약 250억 원을 들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해 하천과 교량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막대한 만큼 행정 절차상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실시 설계에 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설계를 완료해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흥군이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D등급 부실교량은 여전히 통행이 가능한 상황. 주민들은 농번기철을 맞아 통행량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1년에 한 번꼴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6년 사이 승강기 중대사고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8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승강기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16명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이용자 과실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 과실과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5명 안팎이 승강기 사고로 숨지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토양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정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토양 오염 물질이 발견된 여수산단 대체녹지 1구간. 4m 이상 깊이의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GS 칼텍스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 6곳이 공장 용지 추가 확보 이후 대기 오염 물질을 막기 위해 조성했던 곳인 만큼 당시 논란이 거셌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현장에 와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배수로 아래에 누런빛 거품과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답답하잖아요. 저쪽에 농사 저 넘에 농사에는 물이 들어가가지고 다 못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요런 구멍에서도 다 막 나오더라고. 막 큰 비가 오면은 달라진 것도 없고.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요. 지난 5월 6개 시행사는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녹지 대부분에서 중금속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화 작업이 진행돼야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정화 작업을 위한 분담금 책정에 여수시와 6개 시행사 측의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여수시는 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6개 시행사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각 시행사 측은 녹지 기부 체납 이후 3년이 지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여수시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여수시는 최근 환경부 토양정화 자문위원회에 분담금 비중을 확정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환경부 자문 결과는 이르면 6개월 이내, 늦으면 1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토사 반출 등 정화 작업도 길게는 2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오염 정화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침출수가 잘 관리되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침출수는 흘러나와서 하천을 따라서 광양만으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도 다시 환경부의 자문을 받는다거나 또는 기업 간에 합의가 안 된다거나 이런 핑계로 계속 지연한다면 침출수는 그 사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환경은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문위 결과 분담금 비중이 결정되더라도 6개 시행사 측이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 이번 토양오염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체 녹지가 제 기능을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죠.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서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정기부에 참여한 전북 부안군에서는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인데요.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사업에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무안 군민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에 관한 반대 의견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해제면민 5천여 명은 25일 오전 10시쯤 해제면 5일장에 맞춰 거리에 나와 광주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성명서를 내 광주공항 이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의 계획에 대해 무안 군민을 무시하는 얄팍한 수단이라며 무안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또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목포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만나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이 무엇인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목포대 재학생과 교직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표 중심이 아닌 사람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실패할 배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학생들의 역량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도군이 별멸구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긴급방제 약재비를 지원합니다. 진도군은 지난 18일 기준 벼 재배 면적 5,616헥타르 가운데 약 6%인 337헥타르에서 별멸구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방제 약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